고3 1학년 회계원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에 등교하지 않았었죠? 지난주에 등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학급별로 두 차시도 있고 세 차시도 있지만 아마 퀴즈 하나 했었고요. 퍼즐 하나 했었고 두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진도가 시작되었죠? 아마 이거 했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자산의 분류 공부했었어요. 1학기 때 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으니까 2학기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어느 부분만 자세하게 배우면 될까? 개정 과목으로 분교하는 것만 자세하게 배우면 그 뒤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모든 분계를 배워보자. 모든 거래를 분계할 수 있도록 배워보자. 그러면 그 모든 거래를 분계하는 그 많은 거래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분계에 나오는 개정 과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산 종류의 개정 과목부터 분류를 했었죠. 기억하나요? 우리가 배우는 개정 과목은 자산 종류의 개정 과목, 부채 종류의 개정 과목, 그 다음에 자본 종류의 개정 과목, 수익 종류의 개정 과목, 비용 종류의 개정 과목이 있어요. 딱딱 분리해서 배울 수는 없고 자산을 배우면서 자산하고 짝이 되는 부채를 같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익과 비용도 거래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아마 2학기 때쯤 2학기가 아니고 중간고사 이후 좀 배울 것 같은데 지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제일 오래 걸리는 자산 개정 과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해 볼까요? 자산은 그 많은 개정 과목들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구분했어요. 선생님 말로만 이야기했었는데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유동성 배열법.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유동성이 있다는 말은 현금으로 잘 바뀌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화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현금에 가까운 것들이 유동성이 큰 거고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유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현금이 높은 것부터 나누는데 그 가장 큰 기준이 1년이었어요. 1년. 1년이나 하나의 회계 기간을 잡아서 1년 이내에 현금이 되는 것은 유동자산이라 부르고 자산 중에 유동성이 있으니까 유동자산이라 부르고 1년 넘어서 현금화가 되거나 현금으로 바꿀 의도를 안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불렀어요. 쌤, 딱 1년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게 1년은 그냥 하나의 기준이지 반드시 1년 이내면 뭐고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1년 이내 또는 딱 1년이면 유동자산 1년을 넘거나 현금화 할 생각이 없는 것들은 비유동자산 이렇게 한다 그랬죠. 비유동자산은 그래서 재산이 되게 고정적이잖아요. 유동적이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는 고정자산이라는 말로도 불렀어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알아두시면 실무나 회사 갔을 때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 그러면 1년 안에 현금화되는 자산은 다시 또 유동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눴는데 별다른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돈 종류인 것들, 바로 돈으로 받으면 되는 것들은 당좌자산. 판매의 과정,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은 재고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자산 중에는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 한자 알죠? 형태가 있다, 유형자산이라 불리고 물리적인 형태, 모양이 없어, 모양 빠져. 모양 빠지면 무형자산이라고 불러요. 형태가 없다, 무형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당좌자산에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만기가 1년이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좌자산인데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당좌자산인데 1년이 넘는 것들은 투자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요. 투자의 목적인 것. 투자의 목적인 것. 일단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당좌자산이 1년 넘으면 투자자산인데 내용을 봤더니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은 보증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1년이 넘은 후에 받기로 한 것, 이런 것들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 아닌 것들은 다시 여기에 다 속하지 않으니까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했죠. 기억하겠습니까?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자산은 6가지로 구분해요. 자산 종류의 개정 과목들을 6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래서 이 6가지 구분한 걸 좀 차이를 두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바로 돈이 되느냐, 판매의 과정을 거쳐야 돈이 되느냐 이렇게 구분하고요. 재고자산은 1년 안에 돈이 되는 건데
판매용이라고 불러요. 판매용. 예전에 기억하죠? 책상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판매용 책상이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했잖아. 재고산전 중에 상품이라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판매용이 아니라 책상인데 내가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다. 회계에서 영업용이라는 건 사용하는 용이라고 했잖아요.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업용이라고 부르고 그건 유형자산에 속해요. 그런 게 어떻게 했냐? 상품인데 팔려는 책상은 상품이지만 영업용으로 사용할 책상은 비품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책상이라도 판매용이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영업용이면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 어떻게 되나? 거래 비용 없이 현금이 되는 건 당좌자산, 팔아야 되는 건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하고, 또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용이면 재고자산에 속하고 영업용이면 비품에 속하고, 투자용이라고 말하면 투자자산에 속하고요. 투자용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필요하거나 영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길 목적. 근데 상품은 다르죠. 상품은 본래의 영업 때문에 하는 거고, 자기가 원래 하는 장사가 책상 장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책상 장사하는 사람인데 저기 부동산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투자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중에 회사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건물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거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저 건물이 오를 것 같아서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다 그러면 투자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산에 속하는 투자부동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 가지를 써서 헷갈려 할 수 있겠는데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왜냐하면 이번에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에 당좌자산만 들어가겠지만 이 구분하는 것은 시험 범위에 포함될 거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건물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계정 과목이 뭐였을까요? 건물인데 영업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을 사무실로 쓴다 라고 가지고 있으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유형자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부동산 회사야. 건물을 사서 파는 게 우리의 본래의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는 상품이 되겠죠. 건물이지만 상품이라 부를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회사니까, 건물 사고 파는 회사니까. 그러면 그 상품은 재고자산에 속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원래는 다른 컴퓨터를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돈이 많이 남아서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더 비싸게 팔려고 샀어. 그렇게 사면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 되면서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판매용이면 재고자산, 투자용이면 투자자산, 영업용이면 유형자산,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양이 있으면 유형자산, 없으면 무형자산. 기타는 여기에 다 속하지 않는 것들이 기타 비유동자산. 자, 구분되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여러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온라인에서 쌤이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필요할까? 수업 시간에는 반복을 하거든요. 그죠? 귀에 딱지가 듣게 나게 이야기했었는데 온라인은 사실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전 걸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최근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잘 모른다고 그 전 걸 잘 찾아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0분 동안 거의 예전 걸 복습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진도는 자산 중에 유동자산, 1년 안에 돈이 된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별다른 거래 비용 없이 현금화되는, 당장동되는 당좌자산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쌤이 지난 시간에 올려놓은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좌자산 공부할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이게 재고자산이고 이게 투자자산이고 이게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이 다 당좌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당좌자산의 현금부터 밑에 것까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이리 올래? 그러면 당좌자산 계정 과목을 쭉 배울 건데 이 당좌자산은 어떤 순서로 배우느냐? 이 당좌자산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그러니까 더 현금으로 잘 바뀌는 것에 따라, 제일 현금으로 잘 바뀌는 게 뭘까? 현금이겠지. 그래서 현금 계정 과목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배워 나갈 거예요. 오늘 할 거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은 뭐만 배우느냐? 현금 계정 과목 배울 거예요. 현금 계정 과목만. 현금이랑 계정 과목 우리 알고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라고 하잖아.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1학기 수업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우리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계정 과목이 뭐였죠? 현금이었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했어요. 왜 차변에 썼었지?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니까. 그래서 현금이 생겼다 그러면 차변에 쓰는 거였죠. 기억하나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썼어요. 그러면 현금이 어디로 갈까? 현금은 자산인데 쓰게 되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내려갔죠. 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이해되죠? 돈이 들어오면 차변의 현금, 돈을 쓰게 되면 대변의 현금. 그러면 어떤 게 있을 때 현금이라고 배웠느냐 1학기 때 생각해보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현금이라고 했지만 왜 그런 거 기억나요?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그때 어떻게 계정 과목 처리했지? 그것도 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으로 처리한 거에 두 가지가. 하나는 여기 쓰지 말게. 바로 위에 써줄게. 현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 현금이라고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조금 유식한 말을 써볼까? 법정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법정 통화는 뭐냐 하면 법에서 만들어 놓은 통화, 진짜 돈. 진짜 돈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지폐와 동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 돈, 진짜 돈만을 법정 통화라고 하고 통화 대용 증권은 말 그대로 뭐니? 돈을 대신하는 종이 쪼가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선생님이 프린트에 정리해놨는데 오늘 올린 두 번째 프린트예요. 두 번째 프린트는 지폐동전 같은 건 진짜 돈은 법정 통화라고 부르고 통화 대신하는 종이에는 각종 수표들,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이런 수표들, 그 다음에 당자 수표, 일납 출금어음, 우편한, 전신한, 또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걸 예전에 하나하나 설명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통화 대용 증권이다 정도로만 구분을 하면 되겠고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 칠 때는 요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는 돈을 대신한 종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처리할 때는 현금으로 한다 정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 당자 수표인데 당자 수표는 내가 발행했을 때와 받을 때가 다르니까 그거는 다음 진도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워봅시다. 자, 그리고 칠판 그대로 보세요. 칠판 그대로 보시면 저 컴퓨터 프린터 저기 모니터 보세요. 우리 현금 계정은 알고 있잖아요. 현금 수입. 이 말은 현금이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돈이 나가는 경우, 쌤이 아까 칠판에 썼다 씌운 거죠? 돈이 나가는 경우는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것. 뭐 공식이랄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현금이라고 하느냐만 좀 알아보면 되니까 그것은 밑에 있는 기본 예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기본 예제를 칠판에서 그냥 풀어줄게요. 여러분은 프린트가 출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되고 없으면 어떡하지? 모니터가 두 개도 아니고 슬쩍슬쩍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구두로 분개해 줄게요. 첫 번째 문제. 사무용 책상을 처분하고 현금을 받았다. 자, 이걸 분개해 봅시다. 사무용 책상을 처리하고 처분하고 현금을 받았다. 사무용 책상. 내가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책상은 계정 과목이 뭐였을까? 비품이었겠지, 비품. 비품을 팔았으니까, 처분했으니까 비품이 줄어들겠죠. 자산인데 줄어들었으니까 어디 가야 될까요? 영업용 책상은 비품이라고 하고 대변에 1,000원이 줄어들겠죠. 맞나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현금 1,000원을 받았대요. 현금 1,000원을 받았으면 1,000원만큼 자, 돈을 받았다고 아예 돼 있어. 제일 쉬운 거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 현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현금 계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 금방 끝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현금이 증가하는 케이스입니다. 영업용 책상을 처분하고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영업용 책상은 영업용이 뜻이 뭐라 그랬어?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용은 장사용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라 그랬죠? 그럼 여전히 그 책상은 비품이라 부를 거예요. 그죠? 얘 처분했어요. 그럼 얘도 계정 과목이 뭘까? 비품 1,000원이 되겠죠. 사무용 책상, 영업용 책상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뭘 받았대요, 이번에는? 자기압수표 1,000원을 받았대요. 돈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압수표예요. 자기압수표는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할까? 아까 그 봤었던 거 기억나나요? 아까 봤었던 현금 계정표 볼까요? 위에 현금 계정표? 현금 계정표 보면 꼭 돈뿐만 아니라 자기압수표 같은 수표들도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통화대용증권 자기압수표도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한다고? 현금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야. 책상도 비품이라고 하고 영업용이면, 그 다음에 또 냉장고도 영업용이면 비품이라고 하잖아.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책상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뭐 기계도 기계는 아닌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현금이란 계정 과목은 현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금뿐만 아니라 돈을 대신하는 각종 수표들 이런 것들도 현금이라고 처리한다고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배우자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해볼게요. 임대료 1,000원을 우편한으로 받다. 임대료가 뭐예요? 집을 빌려주고 받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을 빌려주고 그 집세를 받았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 맞죠? 임대료는 수익처럼 생겼지만 아니야. 비용처럼 생겼지만 료라고 돼 있으니까 수익이야. 수익자리 여기 발생됐으니까 여기 맞죠? 1,000원만큼 임대료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러면 1,000원만큼 늘어났는데 뭐로 받았대요, 이번에? 현금도 아니고 자기압수표도 아니고 우편안으로 받았대요. 우편안이 뭔지 쌤이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설명하면 오히려 이게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외우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편안은 지금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어디 멀리 돈을 붙이고 싶을 때 우편으로 붙이면 분실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역마다 있는 우체국에 가서 내가 돈을 1,000원 넣고 우편하는 증서를 받아. 그걸 저기 서울에 가 있는 아들한테 보내는 거지. 그럼 아들은 그 우편안을 받은 다음에 우체국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우편안은 현금이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런 우편안이야. 그래서 그런 우편안이 있으면 우편안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고 통화대용증권인 현금이 늘어났다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기압 수표, 우편안, 전신안, 공사채의 만기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 이런 것들과 진짜 돈 이런 거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처리한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해보겠습니다. 증가의 마지막 문제. 4번 문제인데 여러분 보고 있나요? 판매용 책상 1,000원을 매출하고 팔고 대금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다. 이런 거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개해야 되겠네. 봐보세요. 이번에는 책상인데 무슨 책상이에요? 판매용 책상이래죠. 그러니까 팔려고 사 있는 책상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재산을 상품이라고 해요. 근데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가 줄어들죠? 상품이 줄어들죠. 1,000원만큼. 이거 기억하니? 사용할 책상은 비품이지만 판매할 책상은 상품으로 해놨으니까 상품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1,000원만큼은 뭐로 받았대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래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쌤 이거 보여주세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자기압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뿐만 아니라 당좌수표인데 당좌수표는 모든 당좌수표가 아니라 타인, 딴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 또는 동전 발행수표라는 동전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그 회사의 당좌수표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딴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당좌수표 배울 때는 내가 발행한 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딴 사람이 발행한 것은 현금이라고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좌수표인데 질문 보세요. 당좌수표인데 딴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뭐라고요? 타인 발행 수표. 딴 사람이 발행한 타인 발행 당좌수표. 당좌수표가 뭔지도 모르겠지? 일단은 외웁시다. 나중에 하나하나 배울 거니까.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답이 현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문제가 아마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이 늘어나는 케이스들을 쌤이 한 4가지로 해봤어요. 고등학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책상 팔았는데 돈으로 받았다. 책상 팔았는데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임대료를 받았는데 우편안으로 받았다. 상품을 팔았는데 뭐로 받은 거지?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렇게 말은 다 다르지만 다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현금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프린트에 여기 4가지 문제를 쌤하고 분기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쌤 보는 얼굴 보는 것도 나보기가 역겨울 테니까 프린트를 좀 보세요. 그러면 쌤이 프린트에 색칠해 가면서 말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프린트를 좀 크게 보시면 좋겠네. 쌤이 크게 보여줄까? 자, 됐네요. 자, 1번부터 해볼게. 사무실 인터넷 요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인터넷 요금, 비용 계정 과목 중에 뭐였을까? 인터넷 요금. 통신비, 맞죠? 그죠? 통신비 비용의 발생 차변입니다. 차변해놓고. 대변에 뭐를 줬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돈을 줬으니까 줄어드는 계정 과목 뭐? 우리가 배울 건 이거죠? 현금이라고 처리한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진짜 돈일 때는, 진짜 현금일 때는 현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 2번. 책상을 구입하고 자기압수표를 지급했대요. 책상을 구입했는데 책상을 왜 샀는지는 안 써놨죠? 영업용 책상이라고 합시다. 영업용 책상. 그러면 비품. 영업용이 아니고 팔려는 책상이면 상품이라고 했겠죠? 자기압수표를 지급했대요. 자기압수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왜 은행에서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수표 봤죠?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수표. 그럼 보통 수표를 자기압수표라고 해요. 은행이 자기를 지급으로 하는 수표. 이거는 받았거나 줬거나 간에 뭐라고 처리한다? 현금이라고 처리하면 돼요. 현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업무용 책상. 업무용 책상이면 비품이라고 했겠죠? 그걸 1,000원에 구입했대요. 그리고 나서 대금은 가지고 있던 딴 회사 발행의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라고 하네요. 딴 회사 발행의 수표로. 자, 해볼게요. 그럼 업무용 책상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뭐가 늘어날까요? 업무용 책상이니까 비품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로 줬대요? 당좌 수표를 줬는데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잖아요. 옛날에 물건 같은 거 사오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가지고 있었던 이걸로 지급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내가 받았을 때 자산 뭐라고 써놨어? 현금이라고 써놨잖아. 근데 지금은 그 당좌 수표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 현금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딴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이렇게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판매용 책상을 사오고 아까는 영업용 책상이었는데 지금 판매용 책상이래.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지? 상품 1,000원이라고 부르겠지. 그리고 돈 뭐로 줬는지 보자.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거 봐. 발행했대. 발행했다는 소리는 누가 했냐면 내가 한 거야. 딴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걸 준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타임 발행 수표만 현금이라고 하고 타임 발행 당좌 수표만 현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당좌예금이라고 해요. 당좌예금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이거는 다음 수업할 때 현금 배우고 나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할 때 이때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일단 저것만 두십시다. 이렇게. 다시 프린터 볼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이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거래처에 판매용 책상을 매출하고 그 대금은 당점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사실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요. 헷갈린 사람은 아예 풀지도 마세요. 판매용 책상을 팔았다는 소리는 상품을 팔았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상품이 나갔을 거야. 근데 뭐로 받았대요? 당좌 수표로 받았는데 누가 발행한 거야? 당점은 우리 회사예요. 동점은 다른 회사지만 당점은 우리 회사야.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대. 아까 여기 위에 기억나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라고 처리하지만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는 소리는 이 없어졌던 당좌예금 같은 것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당좌 수표는 뭐라고 하느냐? 당좌예금이 다시 늘어나는 거죠. 줄어들었던 당좌예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당좌예금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당좌예금을 배우고 다시 하면 그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간은 되게 쉬웠죠? 현금이 늘어나는 경우와 분개했을 때 현금이 줄어드는 경우만 생각했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현금이 늘어나면 차변, 줄어들면 대변인데 이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어떤 걸 현금이라고 하느냐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법정통화, 통화대용증거니까 진짜 돈이나 아니면 수표, 우편한 증서, 전신한, 공사채 만기이자표, 그 다음에 배당금 영수증, 또 중요한 딴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쓸 거니까 타인 발행한 당좌수표, 요거는 현금이라 처리한다. 여기까지 알면 되겠어요. 나중에 선생님 프린트를 하나만 올려놓을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보통 때는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다음 중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가계수표 현금에 포함되죠. 딴 사람이 발행한 수표 현금으로 처리하죠. 송금수표, 뭔지 모르겠지만 수표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우편한 증서, 공사체 만기자표 다 현금으로 한다 그랬고요. 자기압수표, 은행이 발행한 거 현금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당점 발행 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잖아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당좌예금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6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주지 않고 이번 차시에 퀴즈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은 퀴즈를 풀어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2학기 때는 여러분이 하는 수업 태도에 따라서 교과서 득도 일부 한 20-30% 학생들한테 적어줄 거예요. 꼭 성적이 좋다고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수업 참여도 같은 것들을 반영할 건데, 선생님 1학년 회계원리 수업이 동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온라인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이 언제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출석만 체크하고 언제든 들을 수 있는데, 제 시간에 듣고 강의 들었습니다 체크하거나 답안지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한 10명 이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 강의를 보고 봤습니다라고 제출해서 바로 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세특할 때 성실하게 수업을 임했다 뭐 이런 표현을 쌤이 써줄 수 있겠죠. 그러니 원래 수업 시간 중에 동영상 강의를 듣고 확인했다고, 봤다고 확인 체크 또는 문제풀이 해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안녕.